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란불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빛났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 보이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26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주가 안정성 제고 목적으로 취득 예상 기간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체결했던 주주간 계약도 이미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유준 씨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임상시험 기간은 약 12개월이내고 목표 시험자 수는 290명입니다. SGC 인씨가 1,135억 원 규모의 프로필렌 생산설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1% 규모고 계약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인성정보, 의료 AI주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 대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인성정보, 유비케어 등 오늘 비대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유비케어는 현재 하락 전환했지만 인성정보는 현재도 그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앞서 공시로 소개해드렸던 하이브입니다.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계약간 해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아용 제품 기업 아가방 컴퍼니가 정규장에서 이어서 현재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주 화성밸브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보급성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성밸브, 동양철관을 비롯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화성밸브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CQ센을 비롯한 포시에스, 드림CQ 등의 보안주들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오늘 보안 기술들이 보유한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CQ센은 정규장에서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시간 외에서 오름폭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오랜만에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더해서 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었던 리스크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건지 하이브 주가 상승 어떻게 보세요? 일단 5%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악재 해소의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내 의사와는 연관이 없다 하면서 네. 맞다 2차전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외에서 5% 정도 올랐고 또 이제 악재 해소에 대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엔터주들 기세 좋았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 아티스트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또 이제 기자들 모아서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갑자기 불거진 이벤트.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뉴스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 네.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자. 지금 투심이 안 좋아요, 시장이.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안 터지고 네. 뭐 예탁금이라든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 시장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5%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함께 다 끌고 가고 있긴 한데 또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5거래일 동안 또 매집을 열심히 해놨어요. 네. 다음 날에 올렸을 때 털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시혁 의장이 승리를 했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준호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신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다. 지금 완벽한 호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저는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만 놓고 보면은 네. 악재 해소에 대한 투심으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 미리진 대표가 이제는 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뭐 뉴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뉴진스에 대한 부분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BTS 쪽에 대한 뭐 슈가 부분들의 좀 개별적인 리스크 부분들까지도 일단 하이브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이제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수급적인 면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하이브가 보통 수급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당시에 주가가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의 매물을 보고 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타 법인이 지금 5일 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하이브가 작년부터 기타 법인이 5일 넘게 매수해준 구간들이 2023년 4월 달이었습니다. 이 당시 4월 20일 정도에 기타 법인이 한 5일 정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이때 5일 정도 매수하고 나서 신고가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6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달 만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던 하이브의 특성들도 있고 또 앞전에 과대납폭이 나왔던 구간들이 2023년 11월 이때도 기타 법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나서 장중에 계속해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25만 원대까지 또 터치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하이브의 수급을 놓고 보니까 최근 바닥에서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타 법인의 매수세만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연기금, 뭐 금투 할 거 없이 지금 메이저들이 전부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하이브의 지금 악재가 일단은 소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매물대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매물대는 굉장히 많지만 1차적인 매물대가 한 20만 원대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20만 원대까지는 터치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20만 원대까지는 터치를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 공시까지 일단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저는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 하이브의 좀 주가에 좀 거래량이 좀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투심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좀 강한 상승 탄력은 좀 힘들 겁니다. 다만 이제 기간적인 요소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아마 저는 하이브의 저점이 좀 나와줬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브릿지님께서 하이브는 아직 지켜봐야죠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보단 그래도 하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뭐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투어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뉴진스의 활동도 지금 개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 하이브의 지금 펀더멘탈 부분들이 일단은 악재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주가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저는 담겼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엔터주들의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받쳐주는 경우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의 투심이 개선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하이브의 단독적인 악재 부분들이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어줘야만이 이렇게 좀 메이저들의 투심이 좀 강화가 되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보시면 하이브가 좀 유독 메이저들의 투심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하이브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하이브는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하락이 크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은 앞전 저가 라인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게 되고요. 저가 라인을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사임인지 해임인지 이것도 기사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하이브의 주가 반응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저출생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비,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갑자기 움직인 건 아니고 네. 시장에서 한 최근 2, 3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9일에 또 이제 저출생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정책 발표 전에 꿈틀거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애를 낳나요? 네.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지금 뭐 정책 발표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발표하면 그날이 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의 모멘텀을 유효하다 보니까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기업들의 특성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내가 수익이든 손절이든 간에 빠르게 끊어줄 수 있는 결단력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SAMG 엔터라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네, 있는데 요즘에 핫쇼핑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등골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비싸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 등골 좀 이제 어. 한다 해가지고 네.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관련했을 때 영화 쪽도 굉장히 흥행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완구라든지 인형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나는 좀 천천히 중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출산 종목군들과는 좀 다른 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저출생 관련주들 시세 낼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화성밸브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4%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대주주의 시간에 대량 매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직전 보고서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네. 대주주의 물량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2%면은 꽤 규모가 그래도 좀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수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의 지금 대주주 물량이 좀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 물량폰만 놓고 보면은 사실 화성밸브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화성밸브가 1,5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1,5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에서 대주주의 물량이 마이너스 2%의 비중이 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는 화성밸브의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만 놓고 봐도 대주주가 딱 물량을 털만합니다. 워낙 또 많은 상승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 신고가 라인 대비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가스전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주가의 상승력을 좀 계속해서 높여 나갔던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고점을 좀 찍었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는 구간에서 거래대금들만 놓고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어느 날은 좀 거래대금들이 좀 크게 터지고요. 또 어느 날은 거래대금이 좀 작게 터지는데 보통 이렇게 고가를 치고 올라갈 땐 대금들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대금들이 좀 터져줘야만이 확실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앞전에 고가 기준으로 한 15,420원을 찍고 나서 이틀간 양봉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런 구간들은 한번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별통 지금 중장기 입형들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입형들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 밸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000원대를 이탈 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14,000원대를 이탈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1선까지 이격을 줄이려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저는 내일 거래일에서는 장중에 장 초반에는 아마 하락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해준 구간이어서 아마 조정이 나와준다 해도 많이 나오면 한 10,000원대까지만 나와줄 것 같아요. 한 1,500원대 이 라인마저도 깨진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 화성 밸브를 지켜볼 필요성은 없고요. 만약에 1,500원대까지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재차 한 번 더 고가 라인 좀 갱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밸브 최근에 이 대왕고래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이 대주주의 지분 매도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만드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로 미니푸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나스닥 상장 때문에 최근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나스닥 상장이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원래 상승을 했던 이유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또 이제 투심이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왜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8월 20일에 나스닥에 제출했으나 나스닥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국내 반기 보고서 제출일이 도래해서 지금 상장 프로세스가 지연이 되었다. 이제 9월 28일에서 10월 4일 사이에 ADR 쪽에 대한 청약과 납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DR 상장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국제 거래를 위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요소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심 자체가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대했던 요소들 특히 27일에 결정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었다 보니까 다소 좀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니푸드의 시간에 하한가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